아유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전 방학 없는데요. 네 맞네. 그러네. 슬프다. 여러분 다들 혹시 방학 계획 벌써 세우셨어요?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병록 같은 거 어때요? 저는 못 같은 거. 오케이. 방학이 그렇게 기뻐요? 방학인데 뭐 하는 거야? 병록 같은 게. 병록 같은 게 어떤 방학이지? 오케이. 제가 물어볼까요? 오케이. 정욱 씨는 혹시 방학 계획 세워놓은 거 있어요? 저는 여행? 네. 그럴 것 같았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갑종인가? 하루 정했어요. 오랜 동안 지금 계획해 놓은 여행이 있어요. 유럽 여행. 유럽. 네. 한 달 동안 여행을 가요. 오, 청춘. 좋겠다. 어디로? 누구랑 갑니까? 여자친구랑 가요. 더 좋겠다. 와, 한 달 처음으로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아니요. 저번 태국에도 같이 왔어요. 그때 네. 어땠어요?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여행 간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이번에 좀 걱정돼요? 네, 싸우지 않을까?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한 달 좀 길긴 하죠. 그렇죠. 맨날 봐야 되는데 맨날 같이 지내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싸웠는데 또 같이 다녀야 되고. 당연하네. 걔 똑같이 또 있어. 오늘도 뭐 해야 돼? 맞아. 우리 주제 즐거운 방학. 알겠죠? 준영 씨는 혹시 방학 계획 있어요? 네 저도 유럽을 가고요. 유럽을 가는데 저는 이제 스페인에 만날 수도 있겠다.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파리부터 스페인까지 이어진 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0km 정도 되는 길인데 뭐 종교적 이유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냥 비종교적이라도 뭐 그냥 걷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돌아오면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현웅 형이랑 수영대회를 나가볼 생각이에요. 바다 수영대회. 바다 수영대회. 어머나. 그래서 하나 찜해놓은 대회가 있어서 생활 체육 같은 거죠. 그냥 바다에서 아니 대학생으로 조직. 아니요 그냥 모든 연령 친구들 다 가서 하는 것. 그래서 1km에서 2km 정도 거리 정하고 갔다 수영하는 뭐 그런 대회가 있어요. 탈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영장에서 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탈진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탈진할 것 같은데? 다리 지나고 연습해봐야죠. 저는 원래 계획을 짜놨는데 저는 중국에 친구들이 많은데 거의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국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일단 홍콩 들렀다가 먼저 심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한 3주 전에 저한테 근데 갑자기 수업이 끝났는데 미홍이는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같이 할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일단은 네 좋습니다라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종강하면은 바로 자기 같이 하시는 대학원생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미팅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번 방학은 꼼짝 없이 실험실에서 흰쥐와 함께 반납. 반납. 현웅 씨는 혹시 방학이진 않지만 일상 방학이죠. 한 5월부터 계속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2개월 동안의 계획. 그렇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준비. 취업 준비하는 걸 하고 이제 뭐 시험 지원을 하든 뭐 시험을 하든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죠. 이제 직장 얻기 전까지 아마. 수영 대회 나가고. 수영 대회 가끔 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게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간 단계에서 약간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쉬지 못할 것 같은데. 쉬는 순간 하반기가 없으시네요. 하반기까지 쉴 수도 없을 있어요. 것 같아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방학은 대학 방학이랑 별 다를 게 없어서 뭐를 해요 그러면? 놀아요. 그냥 놀기만 해요. 진짜로? 진짜로 한 방학이 한 달 반에서 한 달 반 좀 더 그 정도 시간을 주어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놀아요. 맨날 친구 만나서 놀고 아니면 집에서 맨날 컴퓨터 한다든지. 그때는 방학 숙제가 있어요. 저희는. 맞아. 개강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이틀간 다 끝내고. 학교 가기 쓰는 거. 심지어 학교 가는 그날 아침 일찍 가서 베끼기 바로. 진짜로 완전 양아치였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방학은 무조건 놀아요. 약간 중국에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진짜로? 약간 방학이 그 시작되면은 또 다른 수업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냥 수업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이제 원래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다가 방학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축 수업을 하는구나. 1, 2, 3, 4교시 하고 뭐 이제 자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 가던가 뭘 하던가. 방학이에요? 조금 자유로우니까. 조금 자유로워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은 줘요. 그래도. 와 저희랑 진짜 다른데요. 중국에서는 보통 다 방학이면 다 놀고 과외도 안 하고. 맞아요. 놀기. 방학 개강하기 전에는 놀기도 싫어요 이제는. 맞아 너무 놀아서 집에서 앉아 있고. 맞아. 대박이다. 빨리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네, 컴퓨터 싫어요. 컴퓨터 보기 싫고. 맞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교 방학이란 걸 처음으로 느껴봤었잖아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랑 사실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학을 지내왔었던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알바를 한다든지 꼭 뭔가를 찾아서 하더라고요.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행 계속 가는 친구들 계속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인턴 같은 거를 좀 도전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냥 알바 단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벌어서 뭐 다음 뭐 이제 학기 때 이제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인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또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진짜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기가 생각한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인턴을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막 그냥 이제 아무 인턴이나 하거나 막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방학 계획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인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방학이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와서도 방학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항상 뭐 이렇게 스펙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1, 2년을 사면은 온갖 마음이 지쳐가지고 한 3, 4학년 때 됐을 때 아예 나는 이번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야라고 하는 친구도 주변에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그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푹 쉬고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 꼭 있어요. 또 최근에 제일 행복했던 게 작년 여름 방학이었는데 작년 여름. 그때 제가 사랑하는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아이돌이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NCT가 NCT 127이 컴백을 했는데 체리밤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방학이라 시간도 많고 맨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산옥도 따라가보고 스케줄 하는 거 다 따라가봤단 말이에요. 행사하고. 근데 그때 되게 행운적으로 앨범을 샀는데 팬싸가 또 당첨이 돼가지고 팬싸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그 여름 내내 NCT와 함께한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 말에서 그 약간 전문가의 느낌이 나요. 산호 팬싸.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병옥 씨는 혹시 뭐 좋았던 방학이나 최악의 방학 있어요? 최악보다 힘든 방학이 기억이 남아요. 한 언제? 2달 동안 알바를 계속 했어요. 와. 알바 동안 월화수목
토까지. 어머나.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까지. 일요일만 쉬고. 네, 일요일만 쉬고. 그럼 한 달에 한 4번 쉬는 네, 거잖아요. 4번을 쉬어요. 우와. 한 두 달을 그렇게 했어요. 와, 8일을 쉬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돈은 너무 많이 벌었지만 좀 힘들었어요. 여행을 그쵸. 위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럼? 왜 알바를 그때는 하니까? 여행도 계획이 없었고 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게 네, 없어서. 돈만 벌자. 네, 돈만 벌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구나. 회사에서 언제 출근할 수 있어? 오늘요. 오늘부터요. 당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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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전역을 하고 이제 7월 달에 제가 전역을 했어요. 7월 1일 날에 이제 전역을 했고 네. 9월 달에 이제 개강이잖아요. 그럼 네. 7, 8월 이제 2달이 남는데 그 전역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노트북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쓰던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 이제 형이 술 먹고 집을 들어갔다가 제 노트북을 밟아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개강 때 써야 될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사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2달간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형한테 사달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또 무슨 돈이 있어요. 형을 알바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바를 이제 구했는데. 그 저녁을 앞두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내리 그냥 2달 동안 일만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거예요. 네. 그 다른 이제 같이 알바하던 애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뒤풀이 하면서 술 마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무슨 약간 로봇 같다고, 감정 상실한 로봇 같다고. 그 야외에서 했어가지고 제가 예술의 전당 카페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네. 이제 야외에서 이제 비가 이렇게 빡 오면은 비만 이렇게 멍청하게 보다가 손님 오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손님 받고 손님 나가면 다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멍청히 보고.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고 있냐? 저는 항상 방학이 항상 기다려져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 돼서 방학이 마지막 방학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게 저는 항상 20대는 뭔가 항상 새로운 걸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서 방학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했단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매번 하고 나면 즐거웠어요. 뭐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었고 하고 나면 또 이런 걸 배웠고 하다 보니까 매 학기 방학이 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 딱히 최악 이런 건 없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래서 이번 방학도 너무 즐겁고 뭐 술래잡기 가는 것도 술래잡기를 가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런 상태예요. 와 되게 좋네요. 그렇죠. 계획 있는데 또 그게 또 재밌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규 씨. 네. 남규 씨는 게임 좀 하세요? 이게 좀 진행상 게임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예전에 좀 테트리스 요 정도 정말 고전. 이 정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럼 보미 씨는 좀 게임 근데 좀 저도 하시나요? 사실 비난할 처지가 못 되는 게 저는 좀 약간 그 귀여운 캐릭터 나오는 게임사에서 나오는 크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아. 카트 이런 거 네. 이런 거 위주로 좀 했었어요. 두 분은 좀 게임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하다가 요즘에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면 알 수 있죠. 네. 모바일로도 새로 나온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요. 잘했으니까 치킨? 이겼다 이건가요? 맞아요. 아, 그쵸. 이겼다, 이겼다. 네. 맞아요. 아시네요. 네. 못 알아듣는데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 치킨을 만드는 게임인가? 네. 요즘 네. 배그라고 배틀그라운드 네. 하고 있어요. 배그 치킨을 유명하죠. 먹어요? 1등을 하면 이겼다. 그래서 치킨 네.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예.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헬스는 뭐 게임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M모사에서 그쵸. 네, 오랫동안 몸을 담아 일했던 전직 게임사 직원으로서 일로 할 때는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여기 취미로 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 네 사람의 게임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정말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 안 하고 게임 한다고 굉장히 꾸지람 듣고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시절의 게임 시장과는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배웠었는데요. 중국의 게임 시장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텐센트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한데요. 사실 제가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중국 게임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 기술적인 거, 운영적인 거, 마케팅 그 모든 걸 다 한국 회사에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는 게 아침마다 여권을 들고 출근을 하라고 해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만 발생해도 한국 회사에 있는 우리들을 중국어로 막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뭐 명시상부 게임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한국을 뛰어넘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고 네. 그렇게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네. 현재 중국의 게임 시장이 텐센트와 네디즈 그중에서도 텐센트가 굉장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중국 게임 시장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대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으로 중국은 현재 게임 시장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들의 게임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취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일하고 싶은 1순위 업종은 게임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중국 모바일 게임 해외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팽창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요? 네, 바로 e스포츠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왕년에 게임 회사에 몸담았던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스포츠는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를 말하는 건데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대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게임 해설자, 그리고 방송국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사이다 같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바로 이 e스포츠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중국의 e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게임이 아니라 스포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은 e스포츠 산업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와닿게 숫자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2017년에 e스포츠 관람자가 2억 8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 또 연간 성장률이 34%를 웃도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기준 중국 시청자가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의 57% 과반을 넘는 수준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e스포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문화였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게임 방송을 보고 막 채팅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대회에 나가거나 하는 등 참여형 관심으로 또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걸 롤이라고 하죠. 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부터 이 중국의 e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어떤 열망 같은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관중이 4만 명 넘게 모였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 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중국의 게임 시장이 이렇게나 성장했다니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게임 경기도 하고 또 1인 모바일로도 게임 해설을 하고 또 코스프레를 즐기는 문화가 갑자기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좀 많이 즐기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열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에서는 정말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e스포츠 종주국이 어딘 줄 아시나요? 뭐 우리나라죠, 당연히. e스포츠 종주국 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게다가 당연히 한국의 세계 랭킹 1위였는데요.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중국 팀에게 1대3으로 패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중국 팀이 탄탄한 자본력으로 무장을 했다고 해요. 2014년부터 우수한 우리 선수들, 우리 코치진들을 다 자국 리그로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이렇게 자본을 들여서 경쟁력 강화에 힘쓴 결과 우리를 또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으면 어느 나라로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중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은 어떤 건가요? 사실 답변이 좀 어려운 게 게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모바일 게임도 있고 웹 게임도 있고 인터넷 게임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핫한 게임으로 꼽자면 아직까지 그래도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굉장한 인기고요. 또 중국은 그 총 쏘는 게임, FPS라고 하죠. 그 게임들도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주목해야 할 게임으로는 한국어로 도금을 하면 왕자 영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왕즈롱야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게임들 중에 왕자 영웅은요, 2016년부터 모바일 프로리그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최고 규모의 모바일 게임 대회라고 합니다. 네. 왕자 영웅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제가 아는 모든 중국 여자, 남자, 오빠, 동생들이 다 해요. 하는 게임이죠. 누구나 네. 다 하는. 누구나 다 하고 텐센트가 만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막 내가 오늘 13명을 죽였다 이런 걸로 굉장히 광분을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의 e스포츠 분야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네, 아무리 자본력도 탄탄하다고 하지만 그거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e스포츠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e스포츠 18학번 이한경입니다. 입니다. 네, 뭐 좀 너무 옛날 거 아니죠? 아니요, 18학번이라고요. 18학번. 네. 갑자기 풋풋하게 인사를 드렸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대학과 직업학교에 e스포츠 학과가 개설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체계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e스포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프로게이머 그리고 전문가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e스포츠 산업 연구와 관련된 관련 전공 서적 또한 늘어나면서 e스포츠의 이론화 또 표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학과 이름이 뭘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상하이에 있는 희극대학에서는 전자경기 해설 인재 육성학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일부 직업 고등학교에서는 신규 학과 목록에 e스포츠 운동과 관리라는 학과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요, 북경대에서도 요즘 그 온라인 경기학과를 개설해가지고 중국이 정말 e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건 이제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와, 이게 단순히 뭐 게임 열풍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에서 집중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정부가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프로게이머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정식 종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단순히 그냥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만 육성을 해내는 게 아니라 코치, 심판, 해설위원, 경기 개발자 등을 함께 육성을 해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게임만 하는 게이머만 있으면 말 그대로 게임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심판, 코치를 육성을 하면은 정말 스포츠가 되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학과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영역들의 인재도 함께 배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확 와닿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e스포츠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게임이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그냥 스포츠네요. 네. 아마 앞으로도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e스포츠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건 역시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중국의 대표 기업이죠. 알리바바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를 시범 경기로 또 2022년에 있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정식 종목으로까지 채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등을 비롯한 6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시아 선수 등록 마감이 코앞까지 왔었는데 한국팀의 출전 여부가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e스포츠 협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얻었던 회원 종목 단체지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출전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아직도 제 장롱에 있는 그 비더레즈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꺼내고 과감한 광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진짜 스포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의 정식 스포츠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힘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IT 기업들은 이렇게 e스포츠 분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승승장구 텐센트입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은 텐센트와 네디즈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e스포츠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점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텐센트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텐센트는 e스포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6조 8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런 데서 또 들을 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네요. 자, 이 계획에는 리그 및 토너먼트 유치를 위한 경기장 건설, 예비 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액수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 체계도 굉장히 각 잡힌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사인 슈퍼셀의 지분 84%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슈퍼셀, 여기도 대단한 게임사죠. 슈퍼셀이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회사고요. 붐비치, 또 클래시 로얄 이런 게임들이 연이어 빵빵 터졌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건 직원 수가 1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원 한 명당 내는 그 금액이 연간 150억 원 정도를 한 사람에 벌어들이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왕자 영웅, 이것도 역시 텐센트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텐센트 실적이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텐센트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의 e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체계적인 게 정말 탄탄하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한동안 앞으로 중국에서는 e스포츠가 산업의 어떤 키워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중국의 e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e스포츠의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장롱에서 붉은 악마 이 티셔츠 꺼내 입고 같이 응원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바이바이.